자, 공통수학원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2차 방정식의 근을 1하고 B라고 줬겠죠? 자, 그럼 대입하는 것도 괜찮지만 당연히 우리 근과계수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일단 두 근의 합은 5분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7이니까 5분의 7이 여기선 1 더하기 B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5분의 7은 1 더하기 그렇지. B가 5분의 2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 두 근의 곱 해볼게. 자, 두 근의 곱은 이번엔 5분의 A가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다음 두 근의 곱하면 1 곱하기 B니까 그냥 얘가 B가 되는 게 확인될 겁니다. 따라서 A는 2가 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때 두수 5A랑 5B를 두 근으로 이라고 설정을 해놨으니까 자, 5A는 10이 되겠죠. 5B는 2가 될 거야. 괜찮죠? 자, 두 근을 10하고 2라고 줬으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그럼 x제곱이죠.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 cx 더하기 d라고 써도 상관은 없다만 어차피 여기서 우리 두 근을 줬기 때문에 근과 계수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식을 직접 만들어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얘들아 10하고 2를 근으로 갖는다는 건 내가 x 빼기 10과 x 빼기 2라는 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또는 그냥 x제곱에 두 근의 합이 12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2로 올 거고 그다음에 두 근의 곱은 20이니까 이렇게 와도 두 개를 정리했을 땐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이때 2차 방정식을 fx는 0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0, 얘도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럼 따라서 fx는 그냥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20이 될 거고요. 여기서 1을 대입하라고 했으니 f1은 그냥 개수들의 총합이니까 1 빼기 12 플러스 20이니까 정답은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차근차근 헤쳐나가시면 될 것 같아.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x제곱 더하기 ax 빼기 a 빼기 1을 0이라고 주고 그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줬을 때 가랑 나를 만족시키는 a랑 b랑 c를 다 구해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cx 더하기 d가 아니죠? 얘는 bx 더하기 c네요. 자, 이거 한번 고쳐보고 차근차근 진행해 볼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일단 당연히 근과 계수를 쓸 수밖에 없지만 자, 일단 우리 쓰고 시작하자. 쓰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렇지? 그다음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여기서 마이너스 a 빼기 1이 나오는 것도 확인될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가족권부터 한번 볼게요. 가족권에서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 제곱이 있으니까 쟤를 알파 베타로 묶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식은 알파 베타로 묶었을 때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로 나올 거고 그게 12가 될 겁니다. 까지 연상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랑 알파 더하기 베타가 각각 존재할 수 있으니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 곱하기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a가 12가 나올 건데 자, 약분부터 할게. 일단 마이너스를 전부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그리고 2를 이렇게 하나 약분해버리면 얘는 6이 되는 것도 확인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a제곱 플러스 a는 6이 나와서 자, 정리할게. a제곱 플러스 a 빼기 6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마3하고 2인데 여기 둘 중에 하나 결정할 거니 알파 베타가 음수다라고 나왔죠. 그럼 이 친구가 음수라고 하는 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놈을 골라주셔야 되겠네. 그래서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놈은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a는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나조건 한번 와봅시다. 그럼 나조건에서 x 근을 2a 빼기 1하고 2a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첫 번째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근이 뭐랑 뭘로 바뀌냐면 3하고 5로 바뀌는 게 알 수 있겠죠. a가 2니까.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 얘를 만들 수 2차 방정식은 3하고 5로 가지는 거죠. 그럼 두 근의 합은 8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8x. 자, 두 근의 곱은 15는 0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얘네들이 비교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8이 나올 거고 c는 15가 나오겠다가 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a랑 b랑 c를 다 구했으니 다 더해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5에서 마파를 더하면 7이 되겠고 7에서 2를 더하면 정답은 9로 결정이 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얘도 어렵잖아. 그냥 차근차근 끌고 가셔서 모든 정보를 쓰면 되겠다가 끝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이 2차 방정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보통은 그냥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주진 않아요. 그냥 만약에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그냥 실수 범위에서 하면 되고, 만약에 얘가 지금 문제에서 복소수 범위라고 했을 때 그다음 근을 한번 구해보자. 얘들아. 자, 근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알려줄 거야.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근의 공식이 있겠죠. 자, 첫 번째는 근의 공식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자, 근의 공식 말고 우리 완전 제곱식을 조금 이용해 보자가 좋을 것 같아. 자, 생각을 둘 다 갖고 가봅시다. 자, 일단 근의 공식이니까 당연히 우리 짝수 근의 공식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A분의 1분의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B 다시 제곱은 9 빼기 12니까 얘는 근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면 되겠어. 그렇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지금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썼더니 i라는 허수가 나왔죠. 그럼 무슨 소리야? 원래는 2차 함수 입장에서는 쟤는 뭐야? 허근을 갖는 거죠. 근데 이제 복소수 범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복소수라는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근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봐봐. 자, 내가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 거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가 필요하고 나머지 있던 1은 넘겨서 마이너스 1로 갖고 갈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3은 자, 루트를 씌워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i가 나올 거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면서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근의 공식 써도 돼요. 그렇죠? 근의 공식 써도 되고, 또는 완전 제곱식을 잘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둘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 할 건데, 자, 인수분해 가끔 틀리는 친구도 있어요. 자, 봐봐. 자,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을게.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2x 빼기 3을 0으로 놨을 때 본인들 당연히 여기서 x근을 뭐라고?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오는 건 확인이 됐어. 그치? 한번 우리 인수분해를 해볼게.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3하고 x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럼 얘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거죠, 각각. 그쵸? 그럼 보세요. 이 근들과 얘들은 무조건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0이 되겠죠. 그쵸? 그럼 그거를 잘 선택을 해서 잘 봐봐. 얘네들이 두 근이야. 마3 플러스 i랑 마3 마이너스 i가 근이니까 내가 얘를 오케이, x고요. 얘랑 부호 반대니까 얘들아 마이너스를 달고 그대로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번만 정리를 다시 하는 게 계산 실수가 적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얘는 x 플러스 3 마이너스 i랑 얘는 x 플러스 3 플러스 i로 계산이 되겠다. 자, 그래서 부호 틀리지 마시고요. 저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는 건 허근도 성립이 되는 거니까 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라고 나와 있겠죠. 그럼 또 차근차근 볼게. 당연히 이번에 그냥 근의 공식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자. 자, 그럼 여기 짝수니까 자, 2a분의 그냥 a분의죠. 1분의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되고 1 빼기 5가 될 거야. 자, 그럼 이 친구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의 i가 될 거니까 그냥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당연히 저 맨 앞에 있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계산해 보실게. 자, 그러면은 x 자, 그리고 부호 반대로 들어간다 해서 그래서 1 플러스 2i랑 그 다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한번 쓰고 정리만 잘해주면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x 빼기 1에 빼기 2i랑 얘는 x 빼기 1에 플러스 2i까지가 올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답이니까 복소수에서 인수분해만 잘 처리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x 제곱의 개수가 2라고 줬고 그리고 2차식도 알려줬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F-2, F4는 둘 다 0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정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인수정리라고 생각하시고 F에다가 이때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건 자, 첫 번째는 얘는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친구 F4가 0이라는 소리도 F 빼기 4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래야 0이 될 거니까. 또는 인수 정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는 실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해도 돼. 자, 저기 안에 있는 실근을 갖는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나왔잖아. 자,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가 2예요. 그쵸? 그럼 2에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x 플러스 2도 가져야 되고 x 빼기 4도 가지니 자연스럽게 2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니까 2x 제곱에 두근이 마이너스 2랑 자 마이너스 2랑 4니까 두근의 합이 뭐죠? 2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x가 오면 되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2분의 뭐가 마팔이야?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자, 위에 거는 그냥 인수정리로 갖고 간 거고 밑에 거는 그냥 근과 계수를 잘 갖고 갔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어차피 1 넣는 거 똑같죠? 여기다가 1 넣는 거랑 여기 1 넣는 거랑 똑같을 거니까 그냥 위에다 대입을 좀 해보자. 자,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3에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나올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8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큰 어려움 없고 그냥 이게 인수정리. 아, 2차식인데 요 두 개를 넣었더니 0이 된다? 그럼 두 개가 인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 인수는 그냥 근으로, 실근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fx가 0일 때 저 때 근을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로 줬는데요. 저 거면 위에 밑줄 하나 쳐봅시다. 자, 2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이야. 자, fx는 2차식이라고 알려줬어. 자, 문제 잘 읽으면서 가야 돼. 이 친구는 2차식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얘는 2차식과 0이 같다.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그때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알려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더라. 그럼 근을 알려줬으니까 그냥 근과 계수 쓰면 될 것 같아. 자, 두 근의 합과 곱을 한번 구해보고 해봅시다. 자, 두 근의 합은 둘이 더했을 때 2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당연히 합차를 이용해서 1 빼기 i 제곱이니까 두 근의 곱도 2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그럼 따라서 fx는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이 1이라고 했으니 x제곱에 합이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x가 올 거고요. 그리고 곱은 2니까 플러스 2가 오겠다. 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근데 f4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대입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4 대입하시면 16 빼기 8 플러스 2가 나오면서 정답은 10으로 결정될 수가 있겠다. 요 정도로 처리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괜찮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fx는 또 이제 2차식이라고 알려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것도 알려줬으니까 선생님 따로 쓰진 않았어. 자, 근데 이때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줬네요. 자, 한번 차근차근 좀 따져봅시다. 자, 그럼 얘들아, 요거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식을 조금 정리하게 된다면 자, 이 친구는 전개해보자. 그러면은 알파, 베타에 그 다음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한 번 더 얘도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2에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가 0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둘이 뭐 하면 돼? 뺄 수가 있겠죠. 빼면 봐봐. 둘이 빼면 어떻게 되냐? 빼면 알파 베타가 서로 사라지면서 0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마이너스 3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올 거고 자, 1에서 4를 빼도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게 0이 돼야 돼. 그럼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돼야 3 빼기 3이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두 근의 합이 나왔네. 마이너스 1로.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얘들아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앞에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알파 베타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자, 이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합과 곱이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fx를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따라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x제곱이라고 했으니 x제곱 그리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x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근거계수 두근의 합 1분의 마이너스 1, 1분의 마이너스 2에서 딱딱 나오겠죠. 자, 근데 거기서 4를 빼라고 했으니까 자, fx 빼기 4는 얘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이 되겠고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하고 x 빼기 2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때 얘 인수들은 요거 하나 또는 요거 하나 또는 이 전체 하나에서 총 3개가 나오겠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있는 것들은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다. x 빼기 2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요 정도로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인수정리를 좀 앞에서 배웠었어야 되는데 아마 까먹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도전해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알려줬는데요. 그럼 여기 어디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쟤를 인수분해해서 상관은 없지만 인수분해가 조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근과 계수를 갖고 가볼게. 자,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근거에서 한 게 두 근의 합과 곱을 잘 꺼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얘들아, F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가 나온대. 자, 우리 생각을 좀 해볼게. 얘들아,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근이 될 거야, 근. 자, 근이 된다는 건 당연히 인수정리 또는 우리가 저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볼게. 자, 우리가 지금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무슨 화라고 하냐면 얘를 일반화를 시킬 겁니다. 자, 일반화. 잘 보세요. 자, 일반화를 시킬 건데 어떻게 시킬 거냐면 봐봐. 얘들아, 당연히 알파가 근이라는 건 무조건 오른쪽에 방정식처럼 0이 나오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F 알파 빼기 알파가 0이야.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F 베타 빼기 베타도 0이야.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놨냐면 알파를 넣었을 때 또는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건 얘는 뭔가 이 방정식을 풀겠다라고 푸는 거랑 똑같을 거야. 방정식. 그럼 그때 잘 봐. 얘들아, fx는 당연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2차식이라고 알려줬어, 문제에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근이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생각을 해봐. 알파랑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었으면 얘도 이제부터 우리가 식을 좀 변형했을 때 얘는 fx 빼기 x는 0이다 라고 넣었을 때 얘의 근은 알파랑 베타가 되겠습니다 랑 똑같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봐봐. 여기 x에 알파랑 알파를 넣었지. 베타랑 베타를 넣었을 때 그냥 알파 알파 베타 베타 x에 넣는 게 똑같단 말이지. 됐어요? 자,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진 2차 방정식은 얘잖아. 그래서 그럼 얘를 끌고 간다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요. 얘들아, fx 빼기 x라는 놈은 누구랑 똑같냐? x제곱 플러스 5x 빼기 4랑 똑같다라고 판정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자, 얘 최고 차항의 개수는 1이고요. 이 친구도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하는 2차식을 알려줬어. 그렇지? 그럼 2차에서 1차를 빼도 그냥 2차가 될 거니까 그대로 두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도 알파, 알파, 베타를 가지고 얘도 알파, 베타를 가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럼 따라서 답이 나온 거야. fx는 뭔 거야 그러면? 얘들아? fx는 x제곱 플러스 6x 빼기 4가 되겠죠. 왜? 얘들 어차피 요식하고 요식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fx에서 x를 뺀 게 요게 나오는 요 근이 나온다. 요 근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fx인데 1을 대입하라고 했으니 f1은 뭐다? 1 플러스 6 빼기 4가 되니까 정답은 3이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요 1번 하는 거 꽤 많으니까 얘들아 요거 정리 좀 잘 해보고 연습 좀 해봅시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fx가 0이 되는 2차식에 대한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그때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줬을 때요. 합과 곱을 6과 마3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얘들아 잘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얘들아, 근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보통 수식으로 x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쵸? 이때 x는 여기서 알파, 베타를 준 거고 그럼 얘들아, 그럼 밑에 봐봐. 여기서 근도 마찬가지 얘도 x가 될 거야. 근데 당연히 이 근이 알파랑 베타랑 똑같을 순 없죠. 왜? 생각해보자. 얘들아, 여기 알파를 넣으면 2알파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을 거고 얘는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문자로 한번 바꿔서 넣을 거야. 자, 선생님이 알파 프라임하고 베타 프라임으로 설정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생각해보자. 그럼 얘들아, 그럼 나가 당연히 대입을 했을 때 F에 2알파 프라임 플러스 1도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에 2베타 프라임 플러스 1도 0이 되는 게 확인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건 당연히 알파 프라임 곱하기 베타 프라임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이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여기 안에 있는 2알파 프라임 플러스 1하고 여기 들어가는 알파와 똑같다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볼게. 봐봐. 두 가지 풀이를 알려줄까 여기서 얘들아. 그럼 봐봐.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동등하게 만드는 거야. 봐봐, 이게 뭐냐면 알파랑 2알파 프라임 플러스 1이랑 같으면 되겠다. 왜? 그럼 똑같이 0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알파가 만약에 3이야? 그럼 2알파 프라임 더하기 1도 3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도 2차 식이 될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알파 프라임은 잘 봐야 돼. 1을 먼저 넘기면 알파 빼기 1이 될 거고, 그거를 내가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베타 프라임은 베타랑 연결시키면 되니까 2분의 베타 빼기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알파 프라임 곱하기 베타 프라임은 얘네 둘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둘이 곱하시면 4분의, 자, 둘이 곱할게 얘들아.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올 수 있을까? 알파 곱하기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플러스 1까지 나올 거니 두 근의 곱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알파 베타는 저기서 마3이라고 해서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마3,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1 해서 얘는 정답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치환해서 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풀이를 좀 보여줄게. 잘 봐. 두 번째 풀이는 얘들아 fx를 내가 실제로 한번 세워볼게요. 자, fx는 일단 최고 차항의 개수를 얘들아 선생님이 그냥 a로 볼게. 뭐 a로 봐도 1로 봐도 상관없지만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모르니까 a로 두는 거야. 자, a의 x제곱이야. 그래서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니까 빼기 6ax, 그 다음 마이너스 3a는 0이야. 자,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잘 봐봐. 내가 여기서 a로 약분을 쳐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오른쪽은 0이니까. 그쵸? 그럼 x제곱 빼기 6x 빼기 3은 0이다라는 게 이게 여기에 지금 fx가 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따라올 수 있겠어 여기까지? 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f의 2x 빼기 1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럼 x 자리에 누구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2x 빼기 1을 넣는 거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2x 빼기 1의 전체 제곱 빼기 6 곱하기 2x 빼기 1에 빼기 3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그럼 전개 좀 해볼게요. 그럼 얘는 4x 제곱에 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16x가 나올 거고 플러스 1 플러스 6 7 플러스 4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맞나요? 맞나요? 1 6 7 그리고 3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잠시만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잘못 넣었네요. 2x 플러스 1이죠? 또 틀릴 뻔했어. 뭔가 이제 어제 계산 이상하다 했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계산할게요. 여기 다시 계산하시면 자, 다시 계산하시면 여기 4x 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4x에 여기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8x. 자, 1 빼기 6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얘잖아. 그럼 여기서 두 근의 곱은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로도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상한 거 낼 뻔했어요 또.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도 되고 또는 직접 구해서 풀어도 되는데 당연히 네가 편한 건 뭐냐? 이렇게 바꿔서 그냥 알파는 알파 프라임하고 대응시키고요. 베타 프라임하고 베타랑 대응시켜서 푸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거겠죠. 됐으니까 자, 둘 다 연습해 보시고 본인이 좀 편한 거 생각을 좀 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fx는 0, 두 근의 합이 16이라 했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설정을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여기서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줬을 때 당연히 뭐 알파 더하기 베타는 16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수식으로 조금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때는 얘들아 여기 마찬가지야. 당연히 여기서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안 되니까 알파 프라임하고 베타 프라임을 놨을 때 두 근의 합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우리 앞에 9번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또 두 가지 풀이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할게. 자, 그럼 생각해보자. 자, 다시 두 근 x가 알파 프라임이니까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알파를 대입했을 때랑 당연히 이 알파 프라임이랑 대입했을 때 똑같을 거고 베타를 대입한 거랑 베타 프라임을 밑에 식에 대입한 거랑 똑같을 거니까 얘는 이 베타 프라임이 나올 거야. 그치? 자, 여기 알파를 넣고 여기 알파 프라임 넣었을 때 속이 똑같으니까 0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프라임은 2분의 알파가 되겠고 베타 프라임은 2분의 베타가 되면서 두 근의 합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치? 됐어? 그럼 얘는 두 근의 합이 16이니까 정답은 8로 갖고 가도 상관이 없겠다. 요 정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 두 번째 풀이 한번 볼게. 자, 두 번째 풀이는 다시 저 위에 거를 식을 만들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fx는 자, ax 제곱을 쓸 수밖에 없겠죠. 최고차항 모르니까. 그리고 두 근의 합이 16이니까 마이너스 16x 그리고 플러스 네모라고 쓸게요. 자, 왜 내가 네모라고 쓰냐면 내가 여기서 두 근의 곱을 알려주지 않았죠. 그쵸? 자, 근데 똑같이 가면 돼. f의 ex를 한번 보자는 거야. 자, f의 ex를 보면 x 대신 ex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4ax 제곱이 될 거야.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32x가 되겠고, 자, 이 네모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왜? 어차피 상수니까. 상수에는 x가 없죠. 자, 근데 어차피 또 두 번째 해석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궁금한 건 두 근의 합이지 상수항이 아니야. 그럼 두 근의 합은 4, 여기 a가 빠졌죠? 여기 a 다 빠졌다. 여기 a 다 빠졌네요. 자, 그럼 얘는 얘분의 얘잖아. 그치? 음수를 붙인. 그러면 4분의 32가 되면서 얘도 뭐가 나와? 8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뭘 어떻게 풀든 상관없지만 본인이 조금 이해를 두 개나 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게 조금 낫겠다라는 게 제 표현입니다. 알았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도 마찬가지죠. 자, 두 근의 위에 fx는 0에서 두 근의 합을 7이라고 줬으니까 여기서 보면 알파 베타는 7 이렇게 줄 거고 얘도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로 한번 설정을 하고 시작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당연히 얘도 두 근을 선생님이 여기서는 x를 알파 프라임하고 베타 프라임을 설정하는 게 조금 더 괜찮겠죠. 자, 그럼 이제 좀 느낌이 올 거야. 이제 세 문제째 풀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 얘들아 우리 첫 번째 공식으로만 좀 풀어놨게요. 두 번째 공식은 굳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일단 뭐 첫 번째로 한번 풀어볼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응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알파는 여기 알파 프라임을 대입했을 때 4알파 프라임 빼기 2랑 똑같다라고 놓을 수도 있을 거고, 자, 베타도 베타 프라임이랑 대응시키면 4베타 프라임 빼기 2랑 똑같으니 따라서 알파 프라임은 4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나오는 게 확인되겠죠. 자, 어떻게 하냐? 2를 넘기는 거죠. 그럼 알파 플러스 2에 4로 나눌 거니까 따라서 베타 프라임도 4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알파 프라임하고 베타 프라임을 곱하라고 했으니 그러면 결론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럼 4분의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베타 플러스 2를 계산하시면 되니까 얘는 16분의 자, 계산합시다. 그럼 알파 베타가 될 거고 그다음에 2알파와 2베타가 되니까 2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플러스 4까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대로 대입. 자, 16분의 마이너스 2에 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배 때릴 거니까 14 그리고 더하기 4가 되니까 정답은 16분의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몇? 1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크게 어려운 게 없고 봐봐. 얘를 만약에 얘들아 뭐 근거계수 이용해서 직접 식을 만든 다음에 4x 빼기 2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만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한번 스스로 해보고 안 되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부터는 무슨 문제냐면 이제 혈내근 문제가 될 거야, 얘들아. 자, 혈내근이란 무슨 문제야? 말 그대로 근인데 혈내가 들어가 있는 근이다. 우리 보통 저런 거 보자마자 니네 3-2i라고 쓰시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거 생각 좀 합시다. 문제를 읽어보세요. 자, 이게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맨 마지막 줄 밑줄 하나 쳐야 되겠죠? 단 A, B는 실수다라는 거.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얘들아, 개수가 실수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 이 친구 이름이 뭐죠? 허수죠. 자, 허수의 반대말은 실수죠. 다시, 자, 개수가 실수여야만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켤레근을 갖는다야. 만약 저 A랑 B가 유리수나 실수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다 대입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걸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실수라는 게 판정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한근은 3 빼기 2i가 될 거야. 왜? 개수가 실수면 얘는 켤레근이 성립이야. 그럼 뒤에 나오는 문제도 있겠지. 얘가 뭐? 허수 말고 무리수가 나오면 무리수의 반대말 뭐야? 유리수죠. 유리수를 꼭 확인을 하셔서 켤레근을 완성을 시켜야 된다가 첫 번째 마인드겠죠. 자, 그럼 두 근의 합을 주면 되겠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는 두 근의 합이니까 6이 나올 거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야. 자, 두 근의 곱은 그냥 b가 되겠죠. 자, 얘는 둘이 곱할 거니까 9 빼기 4니까 9 더하기 4에서 13이 나오겠죠. 자, 그럼 b랑 a를 더하라 했으니 정답은 뭐? 7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풀어서 조금 천천히 푸는 거지, 원래대로면 그냥 실수야? 바로 켤레근 근과 계수 이렇게 쓰시면 뭐 틀릴 이유가 전혀 없다 정도.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얘도 우리가 조금 싫어하는 유리수랑 무리수가 잘 섞여 있는 근이 나오기 시작했어.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단 뭐라고 써져 있죠? 단 A, B는 유리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체크 잘 하시고, 유리수야? 그럼 무리수의 반대말이 유리수인데, 그럼 얘 무리수근이 있으니까 얘도 확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근을 갖는다? 켤레근을 갖는다. 요렇게 생각하시고 풀어야지. 와, 그냥 무리수다. 그럼 바로 켤레다 라고 하시면 우리 틀리는 거야. 다시.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 유리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대입이야. 대입이야. 알아서. 자, 근데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실수... 얘들아, 유리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생각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근과 계수를 잘 써보자. 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는 두 근의 합이니까 8이 나오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근의 곱도 b가 될 거고, 둘이 곱하면 16 빼기 합차니까 4, 3, 12가 나오면서 얘는 4가 나오겠죠. 그래서 b에서 a를 뺄 거니까 정답은 12가 나오고 답은 2번이 되겠죠. 이 정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도 2차 방정식을 주고 근이 1 빼기 i라는 걸 주고 있죠. 다시, 지금 근에서 허수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잘 읽었을 때 단 A, B는 실수이다 라는 말이 한 번 더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A, B가 실수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얘랑 연결시킨 다음 허수의 반대말은 실수가 나오니까 켤레근이 성질을 완벽히 맞춰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x는 1 플러스 i가 될 거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잘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해볼게. 두 근의 합은 여기서 근과 계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2가 나올 거고, 그 친구는 두 근의 합이 2가 내겠죠.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자, 두 근의 곱 해봅시다. 그럼 2분의 b는 자, 둘이 곱할 거니까 1 빼기 1이니까 그럼 1 더하기 1이 나와서 2가 나오겠죠? 그럼 b는 4가 나올 거야. 그럼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16으로만 갖고 가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여기까지 되겠죠? 됐습니까? 괜찮죠?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여기까지 켤레근이 됐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부터는 2차 함수 문제가 될 거야. 자, 2차 함수 문제부터는 애들 이렇게 하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꾸 강조하는 게 있어요. 2차 함수가 나오면 제발 좀 그려주세요. 알겠죠? 자, 그려야 여기 있는 15번부터 30번까지가 꽤나 잘 풀리고 보일 겁니다. 눈에. 자, 해볼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니까 아래로 볼록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그려볼게. 자, 아래로 볼록을 이렇게 그렸을 때 당연히 x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x축을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럼 여기가 1이 되겠고 여기가 4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가 a랑 b가 되겠죠. a, b. 됐습니까?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얘들아, 지금 당연히 이 친구를 fx, 이 참수 fx와
자, x축은 우리가 선생님이 y는 0이랑 똑같다 그랬어. 0. 그치? y는 0이야. 그럼 얘네 둘이 만난다 그랬으니까 둘이 같다 놓고 푸는 거죠. 자, 만난다는 건 교점을 구하는 거고 교점은 둘이 갖다 놓고 푸는 거죠. 그럼 따라서 이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인데 그때 그 만나는 x는 누구라고? 1하고 4라니까 얘는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겠다라고 해석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게 5가 될 거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b가 될 거고 그게 4가 될 거야. 그래서 그럼 b에서 a를 뺄 거니까 정답은 9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다가 끝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 이제부터 함수와 함수와의 만난다라고 하면 갖다 놓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만나지 않는다도 원래는 갖다 놓고 처리하는 거야. 그럼 판별식을 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것만 꼭 기억을 좀 해둡시다. 자, x축은 y가 0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 알겠어? 그리고 이 함수 하면 제발 좀 그리세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0이라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대요.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이 친구도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을 딱 그려주시고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을 두 개라 했으니 두 개가 만나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만난다의 포인트를 뒀을 때 당연히 x제곱 플러스 3x 빼기 10하고 누구랑 같아? x축인 0. y는 0과 똑같은 거야. 다시 2차 함수에서 x축은 y가 0이야. 0. 그래서 그때 만난 두 점이 나오니까 요거 x좌표 하나,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당연히 0 될 거니까 2차 방정식 풀이로 바뀌겠죠. 그래서 자, 그럼 한다. 그럼 얘는 x 플러스 5랑 x 빼기 2가 있으니까 얘는 x가 2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럼 당연히 작은 게 마이너스 5,0이 될 거고 큰 게 2,0이 될 거다.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에서 각각 x좌표를 a, b라고 했으니까 그냥 선생님 작은 걸 a라고 쓸게. 큰 걸 b라고 놓은 다음에 둘이 곱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너네가 이제 나한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 선생님 뭐 안 그리고도 솔직히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부터 x축이랑 만나는 거면 는 0으로 놓고 풀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나중에 처리할 때들아 제발 헷갈리지 말라고 연습시키는 거니까 제발 좀 일단 따라와 주세요. 알았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첫 번째 식에서는 나는 2차 방정식의 관점으로 볼 거고 두 번째는 2차 함수의 관점을 볼 건데 둘이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풀 수는 있을 거야. 자,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냥 얘들아, 얘 실근을 마이너스 4랑 5라고 준 것 뿐이에요. 그럼 대입했을 때 뭔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럼 잘 생각을 해볼게. 문제에서 뭐냐면 y는 이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보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요. 자, 생각을 해볼게. 당연히 얘는 그릴 수는 없어 얘들아. 왜 그릴 수 없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릴 수 없다는 판단은 우리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럼 두 개를 그려보면 되겠지. 첫 번째는 얘들아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을 딱 그릴 거고 문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무조건 x축은 두 점이랑 만날 거예요. 다시 얘도 이렇게 위로 볼록 한번 그려볼게. 자, a랑 a의 범위에 따라서 나눈 것 뿐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이 만난다는 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이 이차함수와 y는 0인 x축과 만나는 거니까 그게 얘 아니야? 마이너스 4랑 5? 그러면 여기서 체크할 때 당연히 그림이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여기가 5가 되겠죠. 또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가 5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여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래. 일단 이 거리 너무 쉽지 않니?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거리 아니야? 근데 둘 다 뭐 나와? 그렇죠. 그냥 9가 나오겠죠. 그래서 5에서 마사를 빼는 거니까. 그렇죠? 자, 봐봐.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 2차 방정식의 근은 실근은 x축과의 무슨 점? 교점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2차 방정식은 함수와 x축의 교점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점. 그래서 여기까지 처리하시고 들어가면 2차 함수랑 방정식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은 처음에 2차 함수를 알려주고 두 번째에서는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풀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저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저 무슨 볼록? 그렇죠. 아래로 볼록이죠. 자, 아마 중학교 때 다 했었으니까 그림은 되게 손쉽게 그릴 거예요. 자, 이때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를 -1하고 3을 줬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겠거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다시 해석할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이 되는, 왜 0이죠? x축은 y는 0이라고 그랬죠? 그게 누구랑 누구다? -1이랑 3이다 정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 풀이로 돌려서 풀 거니까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한 근과 계수를 잘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근의 합은 -a가 될 거고, 자, 둘이 더하면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a는 뭐가 되죠? -2가 될 거고요. 자, 두근의 곱은 b잖아. 그게 -3이니까 그럼 끝났네. 자, a는 -2랑 b는 -3을 구했고, 그걸 당연히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x제곱에 b가 -3이었죠? -3x고요. 2a는 -4가 나오면서 0이 될 거야. 자, 그럼 여기 잘 들으세요. 또 여기서 이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나와서 또 이제 근과 계수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얘들아, 얘는 그냥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x가 뭐랑 뭐? -1과 4로 되니까 그냥 직접 구해서 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 더하기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 17로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2차 함수를 알려줬는데요. 2차 함수 알려주고 -1,0을 지나고 꼭지점의 좌표가 2라고 얘기를 해서,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들아,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알려줬다는 건 되게 큰 정보가 되겠죠.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다시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y는 꼭지점의 x좌표가 2라는 것. 최고창이 a니까 a에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얘들아 b, c를 안 써서 그냥 뭐 d라고 써볼게요. 잠깐. 그래서 자, 요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그럼 -1,0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자, 잘 생각하자. 선생님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뭐냐면, 자, 정보를, 조건을 몇 개 줬죠? 2개 줬어요. 근데 문자는 3개예요. 자, 그러면 조건이 2개인데, 그러니까 식이 2개란 소리죠. 문자가 3개야. 말도 안 되죠.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자로 정리해야 된다. 자, 왜 그러냐? 얘들아, 당연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식의,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아야 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 모자르니까 한 문자로 정리한다의 개념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그럼 대입을 해볼게. 자, -1,0을 대입하면 0은, 자, -1 대입하면 9a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d는 -9a가 될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해볼게. 그럼 이 친구는 a의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9a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처리한 다음에 자, 얘 전개 좀 해볼게. 그럼 이 친구는 ax 제곱 마이너스 4ax 그리고 플러스 4a에 마이너스 5a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럼 b랑 c가 전부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도 확인됐어. 그래서 자, 그럼 그대로 끌고 가시면 얘들아, 쟤는 0,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 거니까 잘 생각하자. 그럼 얘는 a의 x제곱 빼기 4ax 마이너스 5a가 0이 나올 건데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를 다 약분시켜 준다면 x제곱 빼기 4x 빼기 5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따라서 x는 뭐 아닌 뭐야? 얘는 -1 또는 5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럼 두 근의 차의 절대값이니까 정답은 뭐야? 6이 나오겠죠. 자, 선생님 여기서 절대값 하는 이유는 뭐냐? -1에서 5를 빼면 -6이 되겠고 5에서 -1을 빼면 6이 되니까 부호가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자, 요 정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거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해. 조건이 2개인데 문자가 3개야? 그럼 한 문자로 정리한다라는 게 조금 유용한 표현이 될 겁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도 보시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나타낼 거니까 이제 우리 바로 좀 해석을 좀 해볼까요? 자, 그럼 앞에서 했었으니까 자, 얘들 교점은 당연히 2차
방정식 풀이로 갖고 갈 수가 있겠죠. 왜죠? 자, x축은 이제부터 우리가 y는 0으로 표현하기로 했기 때문에 둘이 갖다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계산 좀 해봅시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0이 될 때 그 두 근은 a 빼기 2와 a 빼기 1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당연히 근과계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저걸 대입하고 있으면 너무 어려워져.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근과계수에 의해서 예분의 예 마이너스니까 자, a는 2 올 거고 자, 두 근의 합은 2a 빼기 3이 오겠죠. 따라서 a는 뭐 나와? 3이 나오겠네. 괜찮아? 자, a가 3이니까 그대로 바꿔주면 얘는 1이고 얘가 2가 될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b가 되겠네. 자, 따라서 마이너스 b는 두 근의 곱인 2가 나오면서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그럼 a는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예요. 자, 그걸 그대로 대입하시면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어려워요, 여기까지? 아니죠. 그냥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럼 얘도 어차피 x축과의 교점이니까 어떻게 본다? 아, 얘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과 교점이 될 거죠. 그럼 x가 뭐야? 여기서 바로 인수분해해서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1과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럼 뭐 순서는 따로 안 정했으니까 작은 거 그냥 C라고 두고 큰 걸 3이라고 둘게요. D로. 그렇지?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에 3이 될 거니 요렇게는 다 없어지겠네. 그래서 남은 건 답이 3이 되겠다. 요 정도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다시 얘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와 x축이 만난다라고 했으면 방정식으로 돌려서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 정도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당연히 아래로 볼록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날 거니까 자,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들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친구와 x축이랑 만난다는 건 우리가 이 2차 함수 한번 좀 쓸게요. 얘랑 누구랑 0이랑 같은데 당연히 0 실근, 교점이 두 개니까 여기선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실근이 나와서 우리 2차 방정식 때 했던 뭐 판별식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해서 이제부터 뭐야? 아, 얘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판별식을 떼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k제곱에 괄호 좀 잘 씁시다. k제곱 플러스 2k 빼기 8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정리. k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이거고 8이 2k보다 크니까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때 자연수의 개수니까 1, 2, 3 해서 총 몇 개? 3개가 나오는 게 확인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게 어렵지 않을 거고 이건 아마 다 풀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친구들. 알겠죠? 해석하는 게 조금 중요한 거니까 자꾸 그림 그리는 연습 좀 해보세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2차 함수가 x축과 접한다 그랬으니 한 번만 다시 그림 좀 그려볼까요, 우리? 자, 얘도 마찬가지. 앞에가 2가 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개형은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 x축이랑 접할 거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당연히 또 한 번 더 써볼까? 이 친구와 2차 함수와 x축이 일단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2차 방정식에선 x 곧 실근이 몇 개만 나와야 돼? 한 개만 나와야 되니까 무슨 근? 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짝수 판별식이 이번엔 0이 나와야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한다. 자, k제곱 요 반의 제곱 빼기 앞에 2 있죠? 조심하시고 2 갖다 붙이시고 k 플러스 12가 0이 나온다. 그럼 계산 k제곱 빼기 2k 빼기 24가 0이니까 k는 6 또는 마사가 나오겠죠. 괜찮아?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6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뭐 큰 어려움 없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매도 한번 그림 그려볼 건데 자, 이 친구 좀 특이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르지? 자, x축이 있고 얘는 당연히 위로 볼록이 될 거야. 왜?
x 맨 앞에 있는 최고차항 요소가 음수니까. 자, 안 맞는다는 건 얘들아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해볼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빼기 k는 0으로 또 만들어 주셔야 돼. 자, 여기서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 안 만났는데 왜 는 0으로 둬야 되나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는 0으로 넣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풀이로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로 들어갔을 때 만나지 않는다는 건 실근이 없다라는 거지. 이게 교점이 없으면 실근이 없는 거니까. 그럼 무슨 근을 갖는 거야? 아, 허근을 갖는다 라고 돌려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차 방정식으로 돌려서 또는 는 0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처리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번에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져야 돼?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 판별 쓸게요. 그럼 이번에는 얘들아 짝수 판별식이 아니야. b제곱 빼기 4ac니까 빼기 빼기에 플러스 4가 붙을 거고 그게 2 빼기 k까지 곱해 주셔야 되겠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9 더하기 8이니까 17 빼기 4k가 0보다 작아야 되고 17이 4k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얘들아 여기 4 들어가면 어떻게 돼? 16이니까 안 되죠? 그럼 k 값의 제일 작은 건 뭐야? 아, 5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정답은 5가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2차 방정식을 잘 돌려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볼게. 얘들아 지금 뭐냐면 저 2차 함수랑 x축이랑 p, 0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얘는 아래로 블록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축이랑 만날 거니까 이렇게 그려줄 것 같아. 그때 얘가 뭐냐면 얘가 p, 0이 된다라고 풀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함수와 x축이 만난다 그랬으니까 식을 2차 방정식으로 돌려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가 0이랑 만나는데 이때 당연히 접한다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실근은 한 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 얘는 중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그럼 중근이니까 당연히 이 생각할 때 얘들아 중근은 무슨 뜻이냐?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해볼게 얘들아.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 건데 우리 어차피 일단 판별식을 좀 때려볼게. 자, 판별식 때려보면 얘는 반의 제곱이니까 4k 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빼기 4k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4k 제곱 빼기 4k 여기 왜 또 마이너스죠?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도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는 2k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0이니까 k가 뭐가 돼야 돼? 아, 2분의 1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자, 그대로 대입했을 때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2분의 1은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는 x 빼기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면서 그때 x좌표가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럼 얘가 곧 p가 되겠죠.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 다 주는 거야. 2차 함수랑 x축이랑 여기서 접한다? 그러면 일단 접하니까 만난다 생각하시고 판별식 0 때려서 k 잘 구하시고요. 그럼 그때 p는 그 만나는 x좌표가 뭐냐? 그럼 이때 실근이 직접 뭔지까지 궁금하다 정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괜찮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선생님 문제를 여기까지밖에 안 쓴 이유는 잘 봐봐. 왜 안 썼냐면 일단 좀 복잡해 보여서 그럴 건데 자, 일단 생각 좀 해봅시다. 일단 여기서 x축과 만난 두 점을 a랑 b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텐데 얘들아 이것도 하나 밑줄 쳐볼게. 얘들아 y축과 만나는 점은 자, 이 소리는 y절편을 의미하는 거죠. 자, y절편은 뭐냐면 당연히 x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야. 그럼 0을 대입했을 때는 0,4라는 좌표가 나올 거고 이게 바로 그냥 C라는 좌표가 될 건데 자,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 자, 이건 조금 이쁘게 그려야 되니까 Y축 하나 그려주시고요. X축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봐봐.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뭐냐면 0,4를 지날 거야. 그럼 얘를 지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막 줄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 얘들아 몰라. 0,4를 지나니까 그냥 내가 위로 블록을 그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몰라. 대략 이렇게 그리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냥 얘를 지나고 위로 볼록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으니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0,4를 선생님이 C라고 잡은 것 뿐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입니까? 자, 그때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니까 봐봐. 그려볼게. 요 점 체크, 요 점 체크, 요 점 체크해서 자, 여기 삼각형이 넓이가 뭐다? 10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한번 볼게. 그럼 얘들아 선생님 여기서 얘를 알파로 놓고 베타로 놔도 될까? 자, 이 생각해야 돼. 내가 여기서 알파 베타로 놓은 이유는 뭐야?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그냥 실근으로 의미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누가 더 커? 베타가 더 크지.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자, 삼각형의 넓이 10은 기본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 뭐냐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는 거죠. 큰 거에 작은 거 빼야 이 길이가 나오겠지. 자, 높이는 이거잖아. 4가 되는 거다. 곱하기 4가 되는 거다. 그럼 얘네들은 2가 되겠고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잘 따라와봐. 자, 이제 X축과 만난다고 했으니 얘를 그대로 끌고 갈게. 그대로 끌고 와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가 0이 되는 게 그 두 개가 뭐라고 방금 선생님이 알파와 베타로 놓고 푸는 거지. 이 알파와 베타. 이때 베타가 더 큰 거야. 자, 그럼 또 마찬가지. 2차 방정식으로 돌렸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고요. 알파 베타는 마사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베타 빼기 알파가 있으니까 뭐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자,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몇 알파? 4알파 베타를 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A제곱은 자, 알파 빼기 베타는 베타 빼기 알파는 똑같죠? 음수만 붙이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 알파 베타는 4니까 마이너스 16이 나오면서 정답은 뭐다? A제곱은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왜 A제곱을 구하라고 했냐면 방금 말했잖아, 얘들아. 여기서 A제곱이 구라는 건 뭐 A가 3 또는 마3 나오면 그래프가 2개 나와서 그냥 A제곱을 준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봐봐.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풀 수 있고요. 자, 선생님 여기서 방금 말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좀 요거. 자, 내가 지금 애초에 베타를 알파보다 크게 설정하고 풀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본인도 스스로 이렇게 설정을 좀 해보세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은 위의 식은 X축과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K를 구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럼 접한다 했으니까 이제는 좀 그만 그릴게요. 난 그만 그릴 건데 또 내가 안 그리면 본인도 안 그리겠죠? 다시 그릴게요. 자, 아래로 볼록 괜찮죠? 자, 그리고 X축과 이렇게 만날 거니까 한 점에서 접한다. 자, 얘들 아래로 볼록 그려주시고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2차 방정식 풀이로 이 친구와 0이 같고 이 친구랑 0이 같다 놓고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위에 거는 당연히 판별식이 첫 번째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고 얘는 두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겠다.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죠. 이거 D2예요. 두 번째 판별식. 자, 갑니다. D1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B제곱, K제곱이죠. 빼기 4에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3. 자, 잘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자, K는 뭐 아닌 뭐야? 마이너스 6 또는 2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안 된다는 거니까 이 범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판별 또 써볼게요. 얘도 그냥 판별식이니까 B제곱 빼기 4 K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된다니까 자, 정리 좀 해봅시다. 9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1 빼기 4K가 0보다 크다고. 그럼 마이너스 11이 4K보다 크고 그럼 K는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작다니까 그럼 당연히 답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K는 뭐다? 마이너스 6이다. 이 정도로 결정할 수가 있겠죠.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정도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은 이차 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했네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자, 한번 해볼게. 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지금 당연히 얘네 둘이 만난다 그랬으니까 둘이 어떻게 놓고 풀어야 돼? 그렇죠. 갖다 놓고 푸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거냐면 앞에서 우리 이차 함수와 X축이 만난다라고 했을 때 둘이 갖다 놓고 풀었죠.
y는 0이랑 같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얘도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과 2x 플러스 k가 같다 놨을 때 당연히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럴 때 요게 새로운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선생님 좀 이따 그림도 한번 그려줄 거야. 봐봐. 자, 그러면은 x제곱 빼기 6x 플러스 3 빼기 k가 0이고,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그럼 당연히 짝수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커야 된다가 맞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그대로 계산해 볼게. 그럼 얘는 6이니까 짝수 판별 쓰면 9 빼기 3 빼기 k가 0보다 커야 되니, 자, 얘는 6 플러스 k가 0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 당연히 정수 x의 최소값은 답은 마이너스 5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림을 잠깐 그려줄게. 저 친구는 그림에다 지금 아래로 보려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2x 플러스 k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들어. 아, 이렇게 어차피 올라가는 거에 되겠죠.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돼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자, 그럼 얘 봐봐.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는데 그래야 두 개 만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6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고, 그 밑에 있을 때는 안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까지도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도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거니까 잠깐 그림 그려볼게. 얘들아, 당연히 2차 함수는 위로 블록으로 그려주실 거고,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직선인데 감소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만나려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아,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접한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같이 갖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자, 둘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둘이 갖다 놓고 풀어야 되겠죠? 자, 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k이고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이때 실근이 몇 개 아닌 몇 개? 그렇죠. 2개 아니면 1개라는 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든지 접하든지. 맞죠? 자, 그럼 다 넘겨서 풀어볼게. x제곱 빼기 5x 플러스 k 빼기 6은 0이 되겠고, 이때 서로 다른 실근이 2개 또는 1개가 나오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크다는 2개죠. 같다는 중근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그냥 짝수 판별식이 안 되니까 바로 제곱하면 b제곱 빼기 4에 k 빼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정도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러면 24니까 49 빼기 4k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따라서 49는 4k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k가 될 수 있는 최대값, 제일 큰 거는 자 1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48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쵸? 답은 12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봐봐. 이게 그냥 새로운 직선과 만난다라고 했을 때 상관없어요. 그냥 x축이랑 똑같이 풀면 된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 2차 함수랑 직선을 직접 알려주고 있고요. 이때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봐. 얘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주시고 둘이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여기를 뭐 그냥 A라고 둘까요? 여기를 B라고 둘 거야. 둘이 만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둘이 뭐 해야 돼? 그렇죠. 갖다 놓고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빼기 4와 X 플러스 2가 똑같은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이 0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요. 그 다음에 X는 당연히 마3 또는 2가 나오는 것도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그럼 당연히 작은 건 작고 큰 건 크겠죠? 그럼 이거지.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3, 뭔가 나올 거고 B는 2, 뭔가 나올 건데 당연히 둘이 지나는 거니까 나중에는 얘들아 계산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한 번 넣으면 되잖아. 왜? 둘이 만나는 거니까. 마3 넣으면 마1이 될 거고 2 넣으면 4가 되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저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3, 마1하고 2, 4까지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X좌표니까 마3하고 2만 구하면 돼. 그치? 그럼 이 둘을 빼서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가 나오겠다가 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도 어떻게 보면 2차 방정식으로 다시 바꿔서 풀어라 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앞에랑 다를 게 전혀 없죠. 그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30번 보도록 할게요. 자, 30번에서 뭐냐면 다시 2x제곱 더하기 ax 빼기 5라는 2차 함수와
마이너스 2x 빼기 더하기 a라는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한번 다시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자, 얘는 아르볼로 딱 그려주시고 얘는 감소니까 이렇게 그리실 텐데 그때 만나는 두 점을 a라고 할 거래요. a랑 b라고 할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얘도 만난다고 했으니까 해석대로 가볼게. 둘이 갖다 놓게 된다면 2x제곱 플러스 ax 빼기 5와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있을 거고 얘는 2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x에 마이너스 5 빼기 a는 0이다라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당연히 여기서 두 근은 두 개로 나올 거야. 그치? 두 근이 나올 텐데 자 그때 쌤 근은 알파랑 베타 놓을게 그냥. 그래서 자 그럼 여기를 그냥 알파라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을 건데요. 자 그럼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뭐가 나온다 그러냐면 그때 합이 1이래요. 그럼 뭐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고?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가 나올 거야. 됐어? 그럼 따라서 잘 봐. 마이너스를 넘기면 마이너스 2는 a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뭐 구하래요? 알파 베타 구하랬으니까 뭐야 그냥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고 두 점에서 만나니까 둘이 갖다 놓은 다음에 정리했더니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근과 계수로 풀어라 라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자, 두 근의 곱은 2분의 마이너스 5 빼기 a인데 그냥 계산하시면 되잖아. 마사를 넣게 된다면 2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요? 자, 그럼 오늘 봐봐. 오늘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성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 앞부분은 2차 방정식의 마무리 단계로 문제를 풀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2차 함수의 기본, 방정식과의 관계를 잘 따질 수 있겠다 정도로 배우실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오답 열심히 해 오시고요. 다 하고 가세요 꼭. 알았죠? 오늘도 고생 많았고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안녕.